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핵사이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중3 여학생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의사가 꿈인데 공부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제 EBS를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책을 5권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잘 받았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크면 꼭 다시 찾아올게요. 예, 이런 이제 사연을, 답장이죠. 답장을 보내줬어요. 예전에 제 토익 강의 듣던 학생들 중에서도 중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서울대 무슨 학과였더라? 진학하고 한번 찾아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저만 늙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훌륭하게 커서 좋은 의사가 돼서 나 주치해줘야 해. 오늘의 핵사이다 한번 볼까요? 자, 30대 중반의 여자인데 2년 전의 일이래요. 2년 전의 일을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어. 절친은 아니지만 무리에 섞여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전번 얘기를 하면 점쟁이가 나한테 권위적이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나한테 맞아? 네 눈도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근데 그때 한마디를 못했대.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친구가 네 눈도 그래 권위적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민망하잖아. 그래서 2초 정도 침묵이 흐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대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도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 계속 기분이 나쁘대. 그래서 이거를 말싸움을 해야 되는지 욕을 한바탕 해줘야 되는지 계속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2명만 모여도 리더와 팔로워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욕구가 뭐냐면 지배욕이에요. 지배욕. 그러니까 나보다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그러니까 2명 이상만 모이면 위아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학이나 경영학이나 모든 학문에서 이제 이 사회라는 구조를 봤을 때, 인간이라는 본능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만 있어도 리더와 팔로워가 생긴다. 근데 이제 자꾸 팔로워가 되는 경우 그게 피해의식이 되죠. 그러니까 2명 이상 누구랑 만나든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해. 그랬을 때 내가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그러면 내가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싸움의 스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 사람은 2명만 모여도 리더십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가짐으로써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죠. 말싸움의 기술을 늘릴 거냐. 그러면 본인도 창피도 몇 번 당하고 싸워보고 진탕에 뒹굴어 보고 하면서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자면 리더십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상대방을 카리스마로 누를 것이냐, 아니면은 물리적인 힘, 뭐 아니면 금전적인 힘, 아니면은 능력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맞대응할 것이냐, 주변 환경을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강으로 갔을 때 반발을 하는 형이냐, 아니면 논리적으로 갔을 때 말싸움이 되는 형이냐, 아니 논리적으로 갔을 때 수긍을 하는 형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 나에 대한 분석, 상대방에 대한 분석, 부지런히 평소에 모든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그 스탠스에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를 평소 연구를 안 해놓고 혼자 당하고 분하다 막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계속 피해의식만 생기거든요. 리더십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난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모두의 반응이 안 좋았으니 앞으로 이런 얘기는 네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말자 라고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본인이 나섰을 때 논리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지배할 건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이렇게 딱 끊어낼 건지, 아니면 이걸 공론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미팅 전에 자기의 절친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할 텐데 너가 좀 논리적으로 옆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그룹에서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되면서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그래서 한번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선 리더가 되고 어느 자리에선 팔로워가 되고 그리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 말싸움을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친구는. 그러면 이걸 받아줘서 싸움이 커져서 막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변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전에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너희들이 좀 공감을 하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내가 그때 받았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공감을 사는 그런 차원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움 딱인 친구들하고는 한 번씩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싸움을 거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맞싸우든지 아니면 주변에 같이 의견을 모아보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가장 간단한 먼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친구의 말 습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강도 조절을 어디까지 해서 내가 시간을 너한테 난 이거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딱 끊어놓고 리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 직접 있어 본 적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피해의식을 항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해 싸가지 없이 얘기해 내가 피해의식을 받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게 모르게 팔로워 입장에 쓰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말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리더십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를 따로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헥사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